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이 견제구에 출연한 게 꼬박 2년이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데요. 두 분 못지않게 저희 견제구의 또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구원투수분들인데 두 분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국 집배노조 아산 지부의 윤여철 사무부장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집배원들의 현실과 고충들을 가감없이 이렇게 전달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지난해 천안 지역 최대 이슈였죠. 일봉산 공원 이제 개발 사업을 두고 그때 나왔던 이제 차수철 위원장하고 이제 강진희 위원장 이제 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천안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그다음에 가장 큰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월쯤에 오세훈 선수가 당시는 이제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었는데 오세훈 선수가 나왔던 게 기억에 남는데 두 분도 기억하시죠? 아산의 축구는 계속된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오세훈 선수가 직접 이 스튜디오를 찾아서 얘기를 나눴던 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어쨌든 임대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이 아산이라는 도시에 대한 애정, 그다음에 아산의 축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뭐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이런 좀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도 충남 아산 FC로 이름도 바뀌었고 오세훈 선수도 이제 김천 상무죠. 또 제 고향 김천 상무에 또 뛰고 있고 전역 후에는 다시 원 소속팀인 울산 현대로 복귀 예정이랍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존폐 위기에 놓였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구단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유일신 막 끝나고 준우승하고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오 선수가 나와서 얘기를 해줬던 게 구단을 살리겠다는 얘기를 해줬던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요. 최근에는 이제 충남 아산 FC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연이은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판 여론을 받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견제구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FC 창단 이후의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 면에서 프로팀답지 못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류혜 선수의 퇴출, 이상민 선수 퇴출,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사임. 한두 명 정도의 새로운 수혈이 아니라 조직을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구단이 변할 수 있다면서 여성 상습 폭력 선수라고 우리가 유해인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멘탈 트레이닝을 누구한테 시키냐. 우리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좀 아산이 시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충남 아산 FC가요. 일본에서 데이트 폭력 전력이 있는 미치부치 요헤이 선수하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상민 선수를 영입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대표이사의 세금 체납 문제도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기가 됐고 구단 내 외부적으로 뒤숭숭한 이 시기에 또 이재건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가지고서 이제 또 제명까지 당하는 이런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써야 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류혜희 선수 건인데 요헤이 선수를 좀 설명을 하자면요. 2017년도 J리그 1에서 반포레 고우를 통해서 프로 데뷔에 성공을 했어요. 류헤이 선수가. 그리고서는 총 일본에서 2019년도까지 있었는데 이 프로 통산 69경기 출전해서 8골 1도움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팀에서도 주축으로 자리를 잡았었죠. 굉장히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런 류헤이 선수가 지난해 10월에 그 여성 폭력 이제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연예인 여자친구를 이제 폭행하면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팀에서는 그것 때문에 방출이 됐었습니다. 폭행 수위는 꽤나 좀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요헤이 선수가 이때만 폭행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2017년도에도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이때는 당시 류헤이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하고 연봉 삭감 징계를 받았었습니다. 류헤이의 폭력성이 이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의구심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 차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상습이다.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 일본 내에서도 류헤이 선수의 이 폭력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류헤이 선수의 여자친구가 이제 연예인이었고 특히 이제 2017년도 건이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제 갓 프로에 데뷔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슈화가 됐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류웨이 선수는 이제 해당 구단에서 퇴출이 됐고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도 일본에서도 이제 계속 류웨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한국으로 갔다.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지금 현재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류웨이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 2월 정도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또 사회적인 분위기 또 스포츠계에서는 그 학폭 문제가 굉장히 또 떠들쳐 네. 있어요. 배구계에서 이제 쌍둥이 자매 과거 학폭 전력 때문에 팀에서 이제 좀 나가기도 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일본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다,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 영입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화제가 됐었죠. 나쁜 네. 쪽으로.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례예요? 이상민 선수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는데요. 근데 경찰에 적발되고 나서도 이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구단과 또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이상민 선수에게 K리그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 정지하고 제재금 400만 원을 징계를 내렸는데요. 이상민 선수는 누구냐면은 2020년도에 울산 현대를 통해서 또 이제 프로에 들어왔고 여기서 임대 선수로 충남 이제 아산 FC로 왔는데 올해 이제 아산 FC에서 완전 영입을 한 거죠, 이상민 선수를.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있는 선수를 또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구단 자체가 이런 사회적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이 잇따랐죠. 이재건 선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뒤숭숭하던 이 찰나에 좀 조심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3월 이제 19일이었죠. 이제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내 가지고서 이제 적발이 됐고 여기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구단은 이제 같은 달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이제 제명 처리를 했습니다. 이재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한 뒤에 현수로 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났던 거고, 그 류현 선수나 이상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영입하기 전 단계에 벌어진 사건들이 영입한 이후에 이제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구단에서는 이제 문제를 알면서도 이제 영입을 한 건데 이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두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오피셜이라고 하죠. 이제 영입을 하면서 소개를 하는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피셜이 나왔었던 이제 구단 측의 입장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들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지켜봤고 면담을 통해 선수들의 확실한 변화의 의지를 느꼈다.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선수와 구단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아서 선수와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이 이제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구단이 평가를 하고 영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제 또 이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이제 3월 달에는 구단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 나왔던 구단의 워딩을 한번 또 읽어드리자면 선수가 올바르게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단의 역할과 선수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인간으로서 변모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좀 정면 돌파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또 류웨이 선수도 첫 경기 출전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이제 우려를 알고 있다. 충청남도 아산 시민 여러분께 굉장히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산에 보답을 하고 싶다. 아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이제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류웨이 선수가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선수들 논란 외에도 그 대표이사의 세금 체납 확인해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네, 제가 국세청 자료에 좀 오늘 아침에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국세 39억 4,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 한 3억 200만 원에서 총 42억 원 가량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만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등 총 34건으로 잡혔고요. 대표이사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좀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이사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개인적인 일이다. 구단에 피해 준 게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선수들 문제, 대표이사 문제, 그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충남 5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이 된 충남 아산 FC 류웨이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이란 게 이제 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한 5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류웨이 선수의 퇴출, 이상민 선수 퇴출,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사임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석 달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을까요? 구단주인 오세현 아산시장이 4월 말쯤이 돼서야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데이트 폭력 무리를 일으킨 선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최종 결정권자인 아산FC 대표이사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근데 이보다 앞선 4월 8일에는 아산FC 구단 측에서도 이제 합당한 방법으로 류혜희 선수를 올해 안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에 위약금 또 뭐 국제축구연맹의 제소로 이제 구단이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서 좀 양해를 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측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지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공식적인 발표로는 이제 대표이사와 류혜희 선수는 상반기 내에 정리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충남 아산 FC 구단주 이제 오세현 이제 실장 명의의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요. 6월 중, 그러니까 올 이제 상반기 중에 대표이사와 류혜희 선수에 대한 조건 없는 퇴출을 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 됐고 잔여 경기 또한 류혜희 선수에 대해서 출장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공동행동이랑 이제 이야기가 됐다라는 이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근데 참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발표가 나오고 나서 불과 3, 4일 뒤에 5월 1일 날 원정 경기 대전에서 진행됐었던 원정 경기였거든요. 여기에 류혜희 선수가 보란 듯이 선발로 출전을 하면서 또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전투력을 또 불사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끼리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오늘은 구원투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충남 아산 FC 류혜희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에 윤영숙 집행위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그리고 공동행동에서는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지금 아산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대표를 맡은 지 사실 4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 아산 FC 류혜희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지는 2달째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충남 아산 FC 류혜희 퇴출을 위한 공동행동의 위원장으로 모셨으니까 저희가 호칭은 위원장으로 오늘은 부르도록 하고요. 네. 저희 공동행동이 이제 출범한 지 2-3달 정도 됐나요? 그동안 네. 어떤 활동을 좀 해오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공동행동은 지금 여성 상습 폭력 선수를 영입한 그 충남 아산 FC의 류혜희 퇴출을 위한 요구하는 것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대표이사의 고액 체납건이에요. 그래서 공직에 이런 분이 맞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다음에 이렇게 상습 폭력 선수를 영입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냐. 그 구단의 책임을 묻는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터 좀 짚어보면 아산시와의 이제 합의 내용을 이제 공개하셨잖아요. 합의안을. 그렇죠. 네. 그때 당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상반기 내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류혜희 선수라든지 대표이사는 이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공동행동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4월 21일 날 그 시장님이 발표했던 것들을 에는 시즌까지 정리하겠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다시 알아본 결과 그다음에 지금 아산의 시민사회 노동특보로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 회의에 참여를 하셔서 그쪽의 입장문을 다시 저희한테 전달을 해주셨고 상반기까지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시장님의 의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본 결과 공식 입장으로 받아도 되겠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했을 때 아산시에서도 이 발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공동행동에서 이런 요구한 것들이 그 합의안에 모두 담겼나요? 아니면 합의안에 좀 담기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우선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다 담겼습니다. 합의안이 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이제 믿고 사실은 저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양온천역 그다음에 아산시청 앞에서 점심 피켓팅을 계속 했었거든요.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중지하고 왜냐하면 믿으니까 앞으로 지킬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고 6월까지는 저희가 잠정 중단하겠다.
라고 이제 한 상태였는데 어떤 해프닝 같이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유에이 선수가 무슨 상품 같은 거를 주고 싶어 했고 아이들한테 근데 그때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해서 뭐 좋은 기획을 했다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축구단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성 상습 폭력 선수라고 우리가 유해인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멘탈 트레이닝을 누구한테 시키냐? 우리의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저희가 내부에서 있었고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춰졌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번 5월 1일 날 축구 경기에서 유에이 선수가 경기에 출장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피켓팅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잠정 중단하자라고 저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입장문을 내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혔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래도 호응을 해주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의 행동, 우리 공동행동도 반대 활동하는 것들을 좀 멈추는 게 맞지 않냐라고 저희 내부에서 이제 토론을 해서 결정을 내린 건데 유에이 선수가 출장을 했다는 건 우리한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거에 첫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어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노의 소리가 많이 담겨 있었죠. 아산시 입장이나 이제 공동행동 입장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약간의 그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도 이제 특보가 와서 참여를 했었고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라고 이제 보는 과정의 하나로 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시 쪽에서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산시 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구단이 이렇게 유에이 선수를 출장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전달받았어요. 네, 그쪽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장님은. 근데 제가 오늘 네네네. 오전에 이거를 네. 좀 확인해 보니까 구단 측에서는 어떠한 합의안에 대한 뭐 공식 문서나 이런 건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동행동 측을 통해서든 아산시를 통해서든 이렇게 내려온 거나 합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단 측에서는. 그래요? 예, 본인들도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만 이런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그 문서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과 다르다고 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랑 이 합의문을 발표했을 때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사실 지금 오세현 시장님이 구단주시잖아요. 그리고 구단주의 입장을 우리는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와 저희 특보가 연락을 한 걸로 전 알고 있고 그러면 아산 시민사회 노동특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미 아산시와 연락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구단에서도. 자녀 경기 출장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 뒤에 출장을 또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문제 제기 네. 다시 한 것들에 대한 입장은 없는 거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통상 저희가 네. 프로 경기나 이렇게 보면 이제 선수들 출장시키는 문제는 보통 이제 감독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장에서. 네, 근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대표이사나 구단주 뭐 책임을 네. 이제 그쪽에다가 많이 물어왔었는데 그럼 감독에 대해서도 네. 코치진이나 감독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나 길게는 퇴출까지도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현재 상황에서는 어제 사실은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더 문제를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구단에 있는 코치나 그다음에 감독이나 그런 분들까지 아직은 저희가 그런 요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행 약속은 구단주인 안산 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 약속의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보여주셔서 사실은 유에이 선수를 얼른 정리를 해줘야 사실은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분들도 더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제 구단주인 이제 오세현 시장의 네네네. 결단이 이제 사실은 이제 4월
22일인가요? 제 기억엔 네, 4월 네, 22일로 네. 기억이 되는데 그때에서 이제 첫 구단주의 공식 성명이 그때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류에이 선수를 이제 영입을 한 오피셜은 이제 2월달에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오세현 시장 이 구단주의 이 결단이 좀 너무 늦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제 네.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즉각 반응을 보이고 결단을 내려주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저희도 시민단체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한 지역의 리더잖아요. 시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그리고 이미 들어온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다 또 대표이사를 우리가 또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직접 사실은 임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고 이것을 6월까지 그래도 지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결단을 내린 거가 저는 그래도 거기에 굉장히 높이 사고 싶었어요.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정리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존중하고 믿고 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건요. 네네네. 류에이 선수의 데이트 폭력 네네. 그리고 구단 대표이사의 세금 체납 문제를 이 공동행동 측에서는 언제쯤 알게 됐는지 이게 뭐 그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전이나 선수를 영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뭐 혹시나 먼저 뭐 몰라요. 알 수는 없었던가 그래서 언제쯤 알게 됐나요 이게? 유에이 선수는 영입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고요. 네네. 2월에 저희가 그때 문제 제기를 이제 그때 할 즈음에 알았고 대표이사 문제는 사실은 지금 천안에 그 민주당 정병기 의원이 11월에 도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벌써 나왔던 문제들이죠. 그거를 저희가 아산 시민연대에서 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우리 아산 시민협의 문제로 들어와 있죠. 처음에 이런 소식을 접하고 나서 지역 시민사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깜짝 놀랐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특히 고액 체납 문제로 처음에 알았을 땐 설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민단체나 이런 저희 보조금 같은 행사 저희 받는 단체도 꽤 많거든요. 물론 보조금 받지 않는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충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표가 체납이 돼 있으면 보조금 못 받아요. 보조금 주지 않습니다. 일원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충남아산 FC가 사단 법인이에요. 사단 법인이어서 그런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번에 알게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지금 물론 예산이 없어서 판공비 안 쓰고 계시고 지금 못 한다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거 지원 못 하고 계세요. 하지만 거기가 원래 판공비가 있고 차량 지원까지 원래 예산이 좀 더 있으면 가능한 공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선출직이나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충남아산 FC라고 하는 게 도비 20억 원, 그다음에 20억 원을 받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자리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금 체납자가 있다? 근데 세금이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죄송한데 몇 년을 모아야 우리가 1, 2억을 모으는지 잘 모르겠지만 42억을 체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땐 이건 되게 비상식적이었고 지역사회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충격이었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구단주의 뭐 그런 의지 정리하겠다는 해결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됐다고는 하셨지만 네. 초창기 문제 제기할 때 이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초창기 문제 제기할 때 시점에 아산시라든지 구단에서는 좀 어떤 입장이었나요? 묵묵부답이었죠. 음. 이 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에 있는 행정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같이 그러니까 아산에 그다음에 충남에 적을 두고 있는 정치를 한다고 하는 분들의 이 침묵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문제에 시은 한계 단체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큰 힘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더 확대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공분을 할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가만히 계시는 분들 때문에 그들의 침묵에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처음에. 공동행동 운동을 하시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일이 이제 뭐 시도위원들의 이제 뭐 무관심?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 어느 정도 활동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정병기 의원님이 음. 도에서 그 도정 질문으로 그 문제를 이슈화해서 했잖아요. 그랬으면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충남도의 문제, 물론 20억을 했으니까 충남도의 문제 맞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산시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없나. 그분들이 사실은 도정 질문하고 이어서 시정 질문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뭐 자기들 생활비 벌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받고 세비로 받고 사는 직업이 사실 정치인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분들은 그 활동을 이어서 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선은 정병기 도의원이 그렇게 나서서 11월 달에 말씀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또 이선영 도의원이 정의당 이선영 도의원이 도정 질문에서 또 그걸 받아서 이어주셨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쉽지만 아산시에 있는 민주당의 도의원하고 시의원들이 그래도 이 문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위원회에다 감사를 그래도 의뢰해 주셨잖아요. 그런 목소리 내는 것들이 정치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선수 개인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네, 해보고 네, 싶은데 네, 네. 구단에서는 이제 초기에 이제 류에이 선수를 딱 영입하고 이제 오피셜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왔을 때 류에이 선수 사과, 그다음에 재발 방지 약속, 구단을 믿어달라. 근데 네. 류에이 선수를 분명히 이제 하나의 좀 성숙된 인간으로 다시 이제 우리가 잘 그러니까 속된 말로 컨트롤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입했다. 그리고 이제 선수 본인의 사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믿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좀 검토를 해봤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도 논의를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요에이 선수 문제가 벌어진 사건이 2020년 10월, 8월, 9월, 10월 이제 요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는 거고 아산 이제 충남 아산 FC가 여기에서 그 선수들한테 요에이 선수한테 그 교육을 시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양성평등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방지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왜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우리나라의 스포츠계 한번 되짚어서 한번 보면 사실은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자매들 재영, 다영 자매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을 왜 그럼 흥국생명에서 그 선수들이 얼마나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습니까? 한국생명에서 이 선수들 계속 교육시키고 이 선수들 계속 선수로 출정시키면서 앞으로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그냥 끝낼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거 벌써 10년 아니면 5년 전에 학교 폭력 때문에 일어난 것들 아닌가요? 물론 지금도 현재도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요에이 선수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 많이 보호하고 있다. 구단이. 저는 그렇게 봤고요. 저희들은 요에이 선수의 문제가 지금 원래 혼자만의 자숙을 가지고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더 자숙 기간을 가지고 나서 다시 재개할 때 일본 국민의 안 그러면 한국에서 하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런 양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해야지 겨우 몇 개월 되지 않은 선수를 영입해서 법적인 문제 없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구단의 오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한 자숙의 시간에 거친 것도 아니고 자숙의 시간은 우리 구단에 와서. 구단에 와서. 저는 구단에서 그러면 출전 안 시키면서 그냥 월급을 줄 거냐라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시장님께. 근데 중요한 건 출전시켜가면서 아니 언제 자숙하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그 요에이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너무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느꼈던 건 굉장히 불쾌함이었어요. 그 뭐냐면 여자친구 얼굴을 짓밟은 그 축구화
발로 골을 찾는데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환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 뭐를 배우겠냐? 운동만 잘하면, 골만 잘 넣으면 그런 것쯤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지금 체육계에 폭력을 근절해야 된다는 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담화로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축구 팬들도 이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공식 서포터즈가 이제 아르마다 네. 있잖아요. 그 아르마다에서는 이제 출전 명단이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 이제 특정 문제가 있던 선수는 본인 사진 말고 다른 이미지를 대체한다던가 네. 특정 선수는 저희가 응원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을 한다던가 이런 움직임도 있는 반면 아주 극소수지만 저희가 의견이 나왔으니까 전달해드리면 그래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건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아주 적지만 네. 있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는지 이런 의견도 좀 나누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스포츠 하는 것들 저도 봤는데 축구 유니폼 입고 그렇게 뛰는 모습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런 선수가 사적인 자기 생활에서는 여자친구를 폭력을 저지르고 그것도 그냥 폭력이 아니라 하드코어 폭력이라고 하는 걸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정도로 그 사람은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산에선 축구장 걔도 많이 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텐데 하나였어요. 근데 아쉽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동행동이나 이런 대응들을 하셨을 때 네. 평상시에 지역 축구에 관심이나 있었던 분들이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네.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런 네. 얘기도 실제로 나누기도 했고. 근데 네. 실제로도 응원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꽤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서포터즈에도 저희 반대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포터즈라고 해서 무조건 그 경기력이 좋고 뭐 성과를 잘 내는 선수만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그래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스포츠 경기가 공정한 룰 위에서 진행되기를 다 바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공정함이 무엇냐. 폭력을 저질렀던 선수나 아니면 다른 잘못을 저질렀던 선수들이 뛰면서도 성과가 좋은 팀이어야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건강한 활동을 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생활을 하는 선수들이 좀 성과를 내는 것에 저희는 축구 팬들이나 그다음에 다른 스포츠 팬들이 되게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축구나 그런 스포츠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오히려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슈에 오르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 서포터즈들도 지금 충남 아산 FC를 되게 걱정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공동행동 측에서는 이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이사님이 사실은 뭐 공기업, 그러니까 사기업과는 다른 윤리 기준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국생명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공기업이냐? 사기업이다. 다른 문제들이 있었던 대다수의 팀들이 사실은 사기업이고 지금 연예인들이나 이런 문제도 많지만 그런 폭력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저는 우리 지금 좀 확고하다라고 저는 좀 보아져요. 그렇다고 하면 그 아까 하드코어라고 했던 그 말의 그 의미가 사실 6가지라고 성적인 폭력, 뭐 경제적인 착취,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까지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주고 폭력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도가 저는 윤리적인 기준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험악한 폭력에도 우리가 그 용인한 적이 있었던가? 저는 이걸 너무 윤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안 돼요. 선수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른 구단 사례도 좀 있으면 몇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몇몇 구단 분들하고 통화는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 영입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는 구단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췄다라고는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선수를 제가 이제
구단이고 선수를 영입하려면 일단 스카우트팀이 있을 거고 스카우트팀이 이제 여러 리스트를 뽑겠죠. 이게 뭐 국내가 되든 해외가 되든 리스트를 뽑고 리스트가 올라오게 되면 내부에서 선수 영입위원회라는 게 한번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이 선수의 기량이면 기량, 그 다음에 뭐 도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까지 전부 다 검토가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구단에 영입이 가능한 그 범위 내인지는 딱 여기서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민 구단의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이제 더 들어가는데 이게 뭐 천안시든 아산시든 이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 선수 영입을 이제 최종 확정을 짓고 신원 확인이 들어가더라고요. 신원 확인해서 이 영입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요거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류에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충남 아산 FC에 오기 전에 일단은 1부 리그에 있는 이제 울산 현대 팀을 비롯해서 여러 개 팀과 접촉을 했었다라는 보도도 나올 정도로 이제 계속 접촉이 있었는데 다른 구단에서 받아주지 않았던 거는 결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이런 도덕적인 문제, 일본 내에서의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구단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류에이 선수를 이제 타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야. 이거는 네. 아산 FC 관계자가 네. 아니라 자 본인들도 지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들이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류에이 선수처럼 언론이라든가 여러 곳을 통해서 네.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 선수의 어떠한 그 내력, 이력이 사고 이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수 개인의 네.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피셜을 냈을 때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 측근들의 제보를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좀 어려운 호소는 하더라고요. 네.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연예인들이 좀 학폭이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참 활동하다가. 그래서 저는 계약할 때 그런 문제가 추후라도 나온다고 하면 이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스포츠계도 그런 계약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충남 아산 FC나 아산시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류에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게 사실은 추후에 지금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연예인들처럼 추후로 나오는 문제도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많은 것들이 좀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지금 이제 구단이 어떻게 보면 계속 존재하는 이상 또 선수 영입을 계속하는 이상 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선수 영입은 계속 될 건데 네네네.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뭐 제도나 아니면 네. 또 이렇게 제한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구단이 그 양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한 가지 믿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이런 문제를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충남 아산 FC는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그다음에 선수를 영입할 때 그냥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진 않을 거다. 일부 리그에서 이 류에이 선수를 받지 않았던 이유만큼 이제 경계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여져요. 구단 측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게 어떤 그런 사회적 감수성을 먼저 네. 갖추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인식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또 선수 영입위원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많은 영역에 그 위원들을 좀 위촉해서 좀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사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수의 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정리해서 뭐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스템 아니냐. 그걸 도와주는 길도 사실은 조금 더 선수 영입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충남 아산 FC 탄생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시민 구단이라는 이 타이틀을 걸었으면 당연히 주인은 시민이어야 되는데 이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이 구단 주인 형식상의 그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운영에 개입을 할 수 있으려면 시민 주주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가 된다라면 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건강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다양한 그 제안들을 받아서 한번 그런 간담회 같은 것들을 아니면 정책 토론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시에서 좀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공동행동의 역할이 이것이 정리되면 향후에 그런 활동을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서포터즈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면서 충남 아산 FC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애정 어린 시각으로 같이 참여하고 활동할 의지가 있습니다. 원래 비판도 애정이 있어야지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공동행동에서는 아직 할 일이 조금 더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그 활동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쯤에서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죠. 논란이 됐던 류희 선수 그리고 대표이사는 퇴출 수준을 일단은 밟고 있는데 두 분도 뭐 워낙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충남 아산FC가 고난을 겪고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2017년도에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단, 여기는 경찰 축구단이었죠. 소속 선수 대부분이 이제 의무 경찰이었고 경찰청이 의경 선수 모집을 중단하면서 이제 무궁화 프로축구단도 존폐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고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재창단된 게 충남 아산 FC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시민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지역 축구 팬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염원으로 어쨌든 기사에 회생을 했는데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참 씁쓸합니다. 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지만 정말 힘들게 태어난 축구 구단이잖아요. 특히나 이 인구 규모의 프로축구, 특히 시민구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모험일 수도 있고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일련의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인데 빨리 이제 이게 좀 잘 해결이 되고 어차피 지금 발생한 문제는 발생한 문제고 이거를 하루빨리 잘 해결을 해야지 뒤이어서 출범을 하게 될 천안시 축구단 이것도 역시 이제 시민구단으로 출범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서 이제 충남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구단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는 당시에 결정을 낼 때 오세훈 아산시장이 자기 SNS 계정에다가 글을 남긴 게 네. 있었잖아요. 그때 뭐 글이 내용이 보면은 머리는 그만, 가슴은 계속 가자고 보챘다.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서 이렇게 정말 어렵게 탄생한 그 구단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구단주가 이제 오세훈 아산시장이 구단주인데 아산시도 그렇고 조직 정비를 이제 예고한 상황이죠 지금. 먼저 오세훈 아산시장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선수 영입 전문가 충원 그리고 선수 선발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 구축하겠다 했고요. 그리고 법인과 선수단 운영 정반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선수 영입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선수 영입에 책임 있는 사람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이제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지휘 고하를 뭐 막론하고 묻겠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될까요? 오 시장은요, 한두 명 정도의 새로운 수혈이 아니라 조직을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구단이 변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었습니다. 축구는 단체 종목이잖아요. 단체 종목의 특성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성적을 내야 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코치진도 그렇지만 구단 분위기가 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배구계에서 그 쌍둥이 자매의 그 학폭 논란 때문에 팀 전체 성적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구단도 지금 뭐 말할 나위 없죠. 너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뭐 리그에서 순위도 그렇게 높은 순위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순위가 이제 7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높은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좀 팀 내부적으로 좀 많이 힘들지 않나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재정 지원 뭐 끊지는 않겠지만 예산 지원 결정이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충남도라든지 아산시에서 구단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나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 기자도 이야기했다시피 오세훈 구단주가 처음부터 이제 충남 아산 FC의 창단을 반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심사숙고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도정 질문 때 또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당연히 뭐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도가 구단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 다만 도와 시의 협약에서 성적 하위 10%에 머물 경우에는 도가 지원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양 지사가 어떠한 이런 또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충남 아산 FC 한 축구 팬이 저희가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 견적을 한다고 하니까 짧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걸 좀 요약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선수 개인의 생명만 놓고 본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구단이 영입을 포기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충남 아산 FC 창단 이후의 모습을 지켜보면 여러 면에서 프로팀답지 못한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시민 구단들이 밟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충남 아산 FC가 아무쪼록 일련의 사건들을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시민구단 창단 이전처럼 팬과 호흡하는 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렸고 뭐 아산시나 구단 관계자들께서 좀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도 이제 이 사건 쭉 지켜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하고 저희 이제 계속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러 기사들도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네티즌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구단의 상황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산데 악마의 열매를 삼켰다. 분명히 성적은 창단 첫 해, 시민구단으로 전환된 창단 첫 해 성적은 좋게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좀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욕심 이전에 성적이란 욕심 이전에 시민과의 공감대가 우선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남 아산 FC가 예산 낭비 논란에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프로 구단을 통해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골 탈퇴하겠다던 구단의 약속. 하지만 기다려줄 시간도 축구팬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